배고프니까 이 호모 하빌리스라는 애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썩은 고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발효된 음식을, 뭐 고기, 생선 같은 거, 발효된 거 먹잖아요. 그래도 배탈 안 나죠. 이때 아마 유전자가 썩은 고기를. 근데 한국말에 썩어도 준치다는 그 속담이 있는데 뭐냐면, 썩은 고기라도 먹으니까 그게 단백질인 거야.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러고 다니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 골격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이 단백질이 뇌 크기에도 영향을 줘요. 썩은 걸 먹고 너무 먹다 버린 걸 먹었는데도 이게 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이 먹기 시작한 뒤로 호모 에렉투스의 이렇게 뇌 용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에렉투스라는 거는 이렇게 다니다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선 사람이야. 이게 서니까 이제 걸어 다니죠. 그러니까 얘네부터는 이제 썩은 고기 안 먹고 사냥을 했어요. 사냥. 호모 에렉투스. 이때 이 에렉투스가 사냥을 할 때 쓰던 애슐리안 석기가 있어요. 주먹도끼가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이 호모 에렉투스 유골 화석 옆에 쓴 석기 같은 게 같이 묻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인류가 기원해서 서양 애들이 지네만 이 애슐리안 석기가 발굴이 되니까 지네가 먼저 태어난, 서양 애들이 먼저 태어났다. 그래갖고 2차 대전 때 이전에는 서양 애들이 모든 인류, 동양 애들 깔보고, 지대가 먼저 선주민이다. 먼저 이 석기를 사용한 민족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 1960 몇 년도에 임진강에 연천 정곡리라는 데에서 똑같은 애슐리안 석기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알려져서 그걸 뒤집어 엎었어요. 니네나 우리나 똑같다. 동서양에서 똑같다. 이게 아주 그래서 이게 호모 에렉투스가 쓰는 애슐리안 석기가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은 이렇게 뇌가 컸는데 이제 등치도 커갖고 빙하기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고, 현생인류는 뇌 안 키우고도 저장 공간에 뇌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얘기는 표면에 대뇌 피질에 이라는 데다 저장을 많이 했어. 근데 공처럼 둥그런 게 아니라 쭈글쭈글해서 저장 용량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며칠 있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정보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저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간 버섯을 먹었는데 내 친구가 먹고 죽었어요. 그걸 내가 직접 봤어. 그래서 저 버섯을 먹고 죽는구나 이렇게 느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빨리 동네 사람 그 가족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야 그 가족이 먹고 안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빨간 버섯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를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닌 다른 사람 뇌에 있다 이거지. 이렇게 심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만 알고 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이 먹고 또 죽어요. 근데 모두 그 가족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빨간 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뇌로 저장 안 하고 이거를 미술품, 예술로, 노래로 저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 또는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줘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이제 문자가 나오면서 책으로 정보가 이제 책으로 보관되기 시작해요. 이제는 컴퓨터로 보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면 뇌가 더 커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더 점점 이게 무거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AI 스필버그가 쓴 그 영화 AI에 보면 몇 수억 년 후에 미래 인간은 뇌가 이렇게 생긴 그 영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없어요. 얼굴이 이만해. 눈만 있는 눈만.
우리나라 경찰 CSR이 국립과학수사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기억의 원리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억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는 저장을 안 해서, 기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정보가 이 뇌를 통해서 들어가고 저기 이게 단기 기억, 의식이라는 게 2, 3일 동안 여기 있다가 저 뒤로 가는데 장기 기억,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이 지식이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냐면 이거 재생을 해야 되는데 재생을 실패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재생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마우스 한 3초만 바라보세요. 자,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거 바라보. 자, 그러면 저 마우스는 내 마우스하고 틀리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마우스들 이미지 한두 개가 다 떠올라요. 왜 저걸 보여주지 못했어? 별 생각이 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떠올라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 제가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이미지를. 아니죠.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가 주어지니까 그게 소환되는 거예요. 재생되는 거죠. 재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재생하는 방법만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제일 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젊은 애들은 경험을 조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한 걸로 치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 많이 먹은 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나이 많이 먹은 분들한테 공손히 하고 이렇게 우대하도록 또 이게 돼 있어. 어린애들은 보살펴야 되는 그 본능이 유전이 돼 있고 연장자들은 공손하게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걸로 유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살아서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 실패했는데 끄집어내는 방법을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잊어버리게 만들었냐?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에요. 잊어버려야 돼요. 안 좋은 거 기억하고 있으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계속 우울해져. 안 돼. 이걸 그래서 단기 기억을 지나서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막 대성통곡하고 울도 지금 한 10년, 7, 8년 지나가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나도 안 올라, 울음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저 무의식 속에 가요. 그래서 어머니 사진 보면 갑자기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쪽 머리카락.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기억을 계속 다 하고 있으면 미쳐요. 이렇게, 이게 정상이다, 정상.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저장된 정보의 수의 제곱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감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영감이, 작가들한테는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는 거고, 우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는 요거다, 이거. 정보의 수의 2배다, 2배. 근데 잘 보세요. 10개의 제곱은 100개잖아요. 12개의 제곱은 144개. 우리 똑같이 10개하고 12개는 표시가 안 나. 10개나 12개는 2개 차이야. 요만큼. 근데 떠올리는 영감의 수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많이 떠올리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려면 이거를 늘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게 똑같이 대학교 나왔으면 똑같아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근데 이 똑같이 대학을 나왔지만 어떤 애는 호주 유학도 가고 워킹 홀리데이도 하고 심지어는 막
어디 뭐 공장에서 일도 해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기도 하고 막 세계 여행을 가보기도 한 사람과 그냥 도쿄에 앉아갖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 사람하고 이 정보에 들어가는 정보의 수가 차이가 나면 떠오르는 게 엄청나. 여기는 겨우 2개 차이인데 여기는 44개 차이나. 그러니까 경험은 많이 해야 좋은 거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죠. 오늘 많이 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영감을 떠올리려면 공부, 책도 많이 읽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여행도 많이 해보고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아무튼 막 다 슬픔도 많이 겪어봐야 되고 아무튼 기쁨도 겪어봐야 되고 이렇게. 구양수라는 송나라 시대 때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구양수. 이 사람이 상상 세 가지 위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 영감이 떠올라요. 인스피레이션이 떠오르는데 침상. 자, 오늘 아침에 이게 누워가지고 오늘 할 때 새벽에 눈 쬐가지고 이렇게 뒤척이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잖아요. 뭔가는 모르지만 뒹굴뒹굴 뭔가 다양한 생각들이 그거 화장실 안에서 측상 이게 측이 측간할 때 화장실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떠올라요. 마상 기차에 말 타고 할 때 떠오르다 구형수 때는. 근데 우리는 요즘 기차 여행하거나 비행기 타거나 또는 운전할 때 이상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운전할 때 특히 막 앞에도 봐야 되고 신호 봐야 되고 뭐 너도 넣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구양수가 옛날에 이럴 때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저는 궁금해서 이제 가르쳤죠. 그래서 구양수가 베개를 만들었어요. 베개. 과학적 지식이 없는데 잠잘 때 그 선잠 잘 때 깊은 잠 잘 때는 꿈도 안 꾸는데 선잠 잘 때 꿈도 꾸고 다양한 공상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선잠을 자기 위해서 편한 베개 말고 나무로 된 베개 이 베개를 목침 그걸 베고 자면 깊은 잠을 못 자, 얕은 잠을 자. 그러면 얕은 잠 자면서 꿈을 꿔. 그죠? 새벽에 꿈 많이 꾸시죠? 얕은 잠 자서 그래요. 예, 멜라토닌이 새벽에 수치가 낮아져서 깊은 잠을 못 자. 그때 떠오르는 꿈이나 거기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를 쓴 거지. 그래갖고 일부러 구양수 베개. 그래갖고 조선시대, 이게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된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선비 양반들은 조선의 양반들은 전부 다 이 나무로 된 목침이 다 있어요. 목침. 이 정자 같은 데 있으면 이거 비고 이렇게 자요. 깊은 잠 못 자고 잠결에 꿈을 꾸면 꿈속에 들은 영감을 떠올려 갖고 시를 짓거나 글을 지어서 서로 경쟁하거든요. 예, 예. 만약 여기서 지면 쪽팔려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가 막힌 시를 내야 되는데 한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숫자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해진 한문을 가지고 기가 막힌 조합을 해서 뭔가 떠올리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이렇게 구양수 베개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정자나 사랑방 가면 전부 다 이 목침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목침? 간단? 아무튼 한국에는 거기까지 안 내려갔나 보다. 이제 오늘 내려갔어야 돼요. 뭐지?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떠올리려면 이렇게 목침 기고 있으면 떠오르는. 그때 그 순간, 떠오르는 순간, 화장실이든 잠잘 때, 선잠 잘 때, 가수면 상태에 떠오를 때 우리 뇌 속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내가 궁금해갖고 이제 알아봤죠. 도대체 왜 그때만 그러나. 아세틸하고 콜린하고 둘이 붙어요. 아세틸콜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그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때 떠오르는 글을 적어서 하루키처럼 이 차원이 다른 소설 있잖아요. 그런 소설을 쓰고 이렇게 돼. 영감이 떠올라서 쓰는 거야. 그 영감 안 떠오르면 못 써요. 소설이든 뭐든. 근데 하루키는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뭐 이렇게 공사용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냐고. 그런 상상을 한 게 하루키 소설의 특징. 뭔가 그런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됐을 때 나왔던 영감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가 그렇게 소설을 썼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 이제 이렇게 작가들,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이게 한 사람이야. 밤에 잠이 안 오죠. 예? 그러니까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가슴에 상태에서. 근데 꿈도 꿔 상어가 나타나고 막 손이 나와서 막 나를 만들고 그 가위눌린 꿈 꿔보셨죠? 그 꿈 꿀 때 막 뭔 이상한 꿈 막 뭘 나를 막 누가 잡으려고 쫓아오려고 하고 막 그런 꿈들. 이게 이때 왜 작가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낮에는 잠을 자요. 이게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대체로 한국 작가들이 그래요. 이렇게 자야 될 때 안 자고 낮에 자면 이렇게 전전반측, 그러니까 뒹굴뒹굴 하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막 머리 떠오르고 이런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작가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분비가 돼서 기억하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장기 기억에서 기억을 떠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기억 호르몬. 이 호르몬인데 얘가 떠올라야 영감이 아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오면서 이제 영감이 떠오르는데 얘가 분비가 돼야 되는데 얘가 분비가 되면 뇌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가고 다른 데는 안 가. 그 안 가는 곳이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오래 분비가 되면 심장이 멎어요. 심장이 멎어 죽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 떠올리려고 아세틸콜린 약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약이 없어요. 그게 분비가 돼서 이렇게 둘이 딱 붙으면 생각이 떠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생각 떠올릴 때는 붙은데 오래 붙어 있으면 다른 정적인 상태, 심장 박동 이런 게 점점 수축이 돼서 죽으니까 바로 어떻게 떨어뜨려요. 강제로.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을 떠오르는데 바로 이걸 아세틸콜린이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 어떻게 돼요? 금방 나. 나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살라고. 그래서 꿈 꾸면 오늘 꿈 꿨다는 거 알죠? 꿈 꾸셨죠? 오늘 새벽에 꿨어요. 근데 기억 안 나요. 왜? 꿀 때만 아세틸콜린 났다가 깨면 떨어져. 꿈이 싹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아이디어는 떠올랐다가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지면 죽으니까. 자, 도쿄에서 옴진리교 아시죠? 이상한 이단 종교 살인가스 아시죠? 그래서 많이 죽었죠. 지하철역에서. 그 살인가스가 뭐냐면 이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라는 그 자가 수용체가 와서 이 둘을 이렇게 잡아먹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사람이 다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떠올랐다 금방 이렇게 하게 하는데 살인가스가 요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떼어놓는 작용하는 에스트라제를 이게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가스가 그걸 막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계속 붙어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VX 가스, 살인가스가 화학무기죠. 얘가 지금도 사람들이 막 이상 공상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살인가스가 뿌려지면 이제
심장에 안 껴서 피가 안 돌아가죠.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예술가들이 그걸 내려고 애를 쓰지만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못 없어지게 하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온갖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하루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가보면 영감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적는 거. 글자로 적는다고 하긴 뭘 그리는 거. 도표, 기호, 문자 뭐 닥치는 대로 해서 빨리. 그래서 클림트 아시죠? 클림트. 그 오스트리아 유명한 클림트. 그 사람 드로잉북을 보면 에이 걔가 그려도 이보다 잘 그리겠다. 이런 드로잉 최고로 만들고 있어요. 머리 떠오르니까 막 그린 거죠. 그러니까 실력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그 드로잉이 그 키스 이런데 다 부분이야 부분. 그것이 붙여서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영혼을 주셨으니까 뭔가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면 잊어버리면 나 늙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걔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얼른 받아 적어야 돼요. 사라지기 전에 기억이 있을 때. 근데 문법 따지고 철자 따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파토스 상태인데 이성 로고스가 들어오면 이제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는 것도 파토스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무튼 그 기록을 많이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학습과 기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나 사물을 지극하면 그림을 보면 유관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까 뇌 신경 가소성이라고 뇌가 그렇게 유전이 돼 있어요. 우리. 저거 보면 죽음과 관련된 시체에 관련된 막 이런 이미지들이 막 떠올라. 영화에서 직접 봤던 아주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크. 이게 살인가스는 아세트콜린 에스트라제를 억제하여 콜린의 농도를 호흡군 마비와 심장부 박통을 멈추게 되니까 이 에스트라제를 억제를 시켜서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은 빨리 사라지는 건데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캐치를 해야 돼. 근데 그 캐치해서 어디다 써?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이라도 뭔가 예술을 하시려면 이거 캐치해서 나 그림 그릴 때 써야지 그러면 이제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Do something. 글을 쓰시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감 떠오르는 걸 계속 이렇게 캐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젊은 작가들은 이런 걸 하거든요. 오늘 우리 여자친구 꼬시려면 이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감 떠오르면 그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봤자 쓸 데도 없고 뭐 이래서 안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감을 떠올라서 글을 쓰거나 SNS를 하거나 거기다 내 자기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런 것처럼 내가 하루키처럼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고흐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으면 이제 치매 이런 거 안 한다. 계속 이제 아셨죠? 이게 번역이 맞나보다. 번역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죠? 제가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구글이 잘못하고 이렇게 선장을 잡으면 아이디어들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제 젊은 작가들 매번마다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얘는 욕망이죠. 욕망을 이런 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오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꿈 꾸고 나서 공상하면 그러죠. 전혀 말도 안 돼. 이성적이지도 않아. 합리적이지 논리적이지도 않아. 그런데 머릿속에 떠올라.
그게 잘못되면 공상, 망상이고 잘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 메모 드로잉 하는 이유 언제 봐라. 뭐 기호 암호 꼭 문자 철자 타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늘상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삼성 노트에 보면 뒤에 펜 달린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유명한 학자들은 다 이 비망록 이 노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노트가 뭐냐면 내가 생각난 대로 막 썼기 때문에 놈들이 보면 뭐 유치하게 이런 걸 했을까 봐서 사람들이 안 써. 그래서 안 써요. 놈들이 보면 어떻게 해. 근데 비망록은 뭐냐면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가정을 하면 일단 마음껏 내가 여기다 낙서나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누구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면 예쁘게 써야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막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손녀가 다락방에서 이제 우리 손자가 발견해서 할아버지가 그게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그 철학자나 그 사람들 노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쪽팔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못 보여주는 거야. 어때? 꼭 숨겨놓은 거를 손녀들이 찾아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돼. 마인드맵. 이렇게 아까 제가 막 그린 거 있잖아요. 가운데다 뭐 하나 놓고 뭐 복잡해. 그럼 하나 적어놓고 자유롭게 한가운데 경계 두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 이게 이제 그림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기록은 문자로 한다고 전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자 틀리거나 이게 문자를 좀 이게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틀린 걸 다른 사람이 알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문자도 사실은 기호잖아요. 약속된 기호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모든 노트나 우리 직원들이 쓰는 아이디어북은 이렇게 선이 없어요. 선이 있으면 거기다 맞춰야 된다는 뭐가 생기거든. 마음껏 그려. 그래서 네가 그릴 수 없다. 네가 보지 못했다면 그릴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본 거 그대로 그려라. 뭐 이런.